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막길은 참 길다. 요즘같이 더운 때는 그냥 어디 시원한 데 찾아서 쉬다가 다시 알바를 나가고 싶다. 내 동생 은진이는 화장품을 참 좋아라 한다. 아직 고딩이지만 이 어린애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고 싶다. 이복 동생에게. 아니, 의붓 동생이다. 아니, 진짜 내 동생. 티 없이 잘 컸으면 좋겠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엄마라는 여자들만 벌써 4번째. 늘 시끄럽고 복잡한 집구석. 일찍이 키가 커서인지 나에겐 늘 여친이 있었다. 지난 가을에 만나 봄이 되기 전에 헤어진 수아. 나는 그의 환한 미소가 내 시름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치가 않았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애랑 있으면 왠지 초조해진다. 내 모습이 초라해서 내 우울한 모습을 들켜버릴 것만 같아서 만나면 금방 집에 가자 말해버린다. 밤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냥 일찍 잠들어 버린다. 수아는 그런 나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저녁 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저녁이 되면 더 말이 없어진다.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아침의 밝은 목소리만을 들려주고 싶다. 하지만 아침도 실은 밝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나는 그 애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 나는 남친이 맞는 걸까? 우리 집의 이 무거운 짐을 그 애에게 지워줄 수가 없었다. 더 발을 담그기 전에 그 애를 밀쳐내었다. 그래야 했다. 나에겐 행복이나 편안함 같은 건 그냥 사치다. 그녀의 집을 지나쳐 우리 집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한숨이 터져 나온다. 계속 터지는 한숨. 너무 울고 싶어지니까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 꼴이 너무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다시 모였습니다. 네. 상담사 4인방. 네. 네. 오늘은 유튜브 화면 때문에 굉장히 옹기종기 앉아서 사월세 방에 쪼그리 앉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되게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되게 좀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좀 웃기기도 해요.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2주인가요? 네. 최근 근황하고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네. 저는 슝슝입니다. 저는 최근에 슬프고 야하고 다정한 책 책을 열심히 출간하셨죠? 팔고 그리고 또 1쇄를 딱 100부밖에 안 찍었으니까 네. 또 금방 제 손에서는 다 떠나서 네, 서점에 들어갔다는 뜻이지 팔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책이 지금 집에 있는데 그 표지를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럼 이제 19금 묻혀야 돼요. 네, 저희는 19금 방송 아니니까. 그래서 2쇄도 좀 디자인도 달리하고 글도 다듬어서 사실 인쇄소에 맡긴 상태고요. 네. 다음 주면 또 500권을 추가로 찍어서 와. 열심히 또 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그림은 표지 그림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픽사베이라고 네. 무료로 저작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네네. 풀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쓴 거고요. 독일의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예쁜 여자분이 이렇게 머리를 흘러내리게 이렇게 맞아요. 네. 해서 그 책을 제가 책상에 놔뒀더니 식구들이 저는 거기다 둔 거를 까먹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이 책이 뭐냐고 아무도 물어보진 않고 서가지고 한참 보고 지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엄마가 없을 때 다 열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내용도 사실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성애를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도 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얼른 넘어가죠. 네.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이제 주말에 밀렸던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고 네. 청소하고
이불 빨래방에 맡겼다가 찾아오고 또 수박도 먹고 싶어서 수박 한 통 사다 먹기도 하고. 금방 드세요? 수박 한 통? 저는 막 큰 통에 잘라서 다 썰어놓고 조금씩 먹는데. 저도요. 미리 썰어놓고 삼각형으로 썰어놓은 다음에 착착착 냉장고 넣어놓은 다음에 꺼내 먹습니다. 살림 잘하시나 보다. 저번에 화장실 청소도 락스랑 뭐 해서 하면 금방 된다고 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결혼 초반에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요즘 안 하다가 혼났어요. 그렇죠. 일정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저는 몰아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몰아서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밥도 몰아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사는 분이 약간 뿔이 좀 나셨어요. 반성하는 측면에서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 네. 큰일 하신 주말.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나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각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숭숭님이 오프닝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네.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겠다. 네, 명언이죠. 네, 정말 명언이고 제가 그거를 가슴에 새겼는데 오늘은 실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이 거의 끝하기가 되어 가는데 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제도 이제 하나만 남고 기말고사만 치르면 되는데 제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더 바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빨리 방학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요것만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학교에 가니까 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혹시나 우리 아들이 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전파자가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걱정하느라고 더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 아들이 그 친구들 5명이랑 이제 그룹 과외를 봤는데. 그 친구의 누나가 고3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더 꾸준히 갔는데 학교에서 그냥 열이 오르기만 했대요. 근데도 바로 이제 의심 증상이라고 집으로 보고소로 가라고, 보고소로 가라고 하는 보고소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엄마가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도 혹시 그 집 아들도 걸렸을 수도 있으니 각자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고 하니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실시간. 근데 그분이 걸린 거 맞아요? 그 누나가? 근데 보건소에 가니까 또 열이 또 떨어졌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 이게 정말 좀 깜깜이 확진자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가 지금 좀 많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가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 부천 지역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아직까지 안 걸린 건 다행이지만 언제 걸릴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더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니겠지만요. 네. 저희가 송파구에서 녹음하고 있지만 송파구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롯데월드가 진짜 어디든 다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인천에서 오시는 패널 분들이 되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전반적인 긴장감 그런 게 좀 전해져 왔고, 네, 진짜 신경 쓰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지만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도 학교를 가서 너무 좋긴 한데, 참 여러 마음이.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처음 학교를 갔어요. 드디어 올해 들어서 처음 그 2월달 그 제외하고는 이제 숨통이. 근데 하루뿐이라는 게 그 다음 주도 일주일에 하루씩만 가요. 맞아요. 그리고 중학생은 또 일주일씩 가잖아요. 네, 중학생 일주일씩 갑니다. 학교만 맛있는데 억울하다면서 막 엄마 앞에서.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제 작은 애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 제일 뭘 먹고 싶냐 이거 국수가 먹고 싶다는 게 아침부터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초계국수를 해줬더니 와 그렇게 어려운 요리도 할 줄 아세요? 아니 요즘에 그렇게 쉽게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내서 다시 끓여줬는데 다시 면은 그냥 살려서 네. 근데 그 식초가 담겨 있던 면이 그 섞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을 진짜 몇 번을 하고 아이고 고생하셨다. 너무 훌륭한 어머니시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등교라서 또 굶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국수를 삶으시고. 네, 아침도 국수를 했는데 몇 번이나 결국엔 안 먹고 생일상도 좀 그렇게 돼가지고 네 하여튼 요즘에 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게 또 건강해야 이게 면역력이 있어서 잘 또 지나가거나 안 걸리거나 할 수 있어서 네 더위도 이제 너무 심해져서 저희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더우니까 마스크를 더 안 쓰게 되고 저도 저녁에 산책할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갔는데 이렇게 턱에 내리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뛰면서 걸으면서 허걱거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에요. 애들도 하루 종일 이거 끼고 있으려면 되게 힘들 텐데. 고3 내담자들은 그 마스크 하루 종일 끼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보다도. 아유. 진짜 코로나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주고 걱정과 진짜 오늘 주제가 또 우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10% 20% 이상 더 모든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뭐 그참에 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묵혀놨던 갈등들이 또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상담사들이다 보니까 최근 사례들이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면 그 아동 학대, 친부모에 의한 또는 뭐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도 좀 그 아이 학대받은 아동들이 좀 걱정스럽고 그 아이들의 미래도 그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런 게 같이 걱정되면서 오늘의 주제와도 많이 또 연결도 되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애들이 학교에 갔으면 좀 트렁크에 갇히거나 이런 일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적어도 밥을 굶지는 않았을 텐데 점심 한 끼라도 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오늘은 책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를 놓고 앞부분 챕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눌 거고요. 1부는 그 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25살 인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 울컥 눈물이 북받쳐 올라요. 그러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기 시작해요. 잠깐 울고 얼굴과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집으로 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깜깜한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왠지 모르는 서글픔이 밀려와서 엉엉 울다가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예쁘게 차려입고 인턴을 하는 회사로 갑니다. 활기찬 웃음으로 이런저런 아침 일거리를 챙기고 자리를 앉으려는데 뭔가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 같은 부장님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어깨 힘이 확 빠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부장님이 저를 부르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획 돌아봅니다. 우편물을 탁탁 떨어뜨려 놓고 부장님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답을 합니다. 한결 더 싸해진 그분의 눈초리를 보면 갑자기 숨이 막 막히면서 질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히 또 화장실로 달려가 억지로 숨을 가다듬고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쁜 숨 끝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달래고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 앉습니다. 저를 막 다그치던 새어머니의 눈동자와 부장님의 눈동자가 오버랩되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난 어떻게 해도 새엄마 마음에 들 순 없겠구나. 부장님 눈에는 들지 않겠구나.
세상이 꺼질 듯한 절망에 빠져 겨우겨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의 하루는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나한텐 속 시원한 미래란 게 있을까요? 네, 이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좀 일단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 네. 간단히 얘기를 들어봐도 계모 밑에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단 심리적인 것을 보면 내면에는 좀 친모에 대한 자기를 버리고 간 친모에 대한 뭐 어떤 원망감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새어머니와의 성장 과정에서 새어머니가 학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담자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들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받은 상처가 깊이 좀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재 관계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장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 건데도 그거를 이 내담자 인식 속에는 저 사람이 위아래 훑어본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미 또 약간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장님이 나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 생각하면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또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럼 부정적인 행동이 또 그 부장님에게도 또 악영향을 줘서 부장님은 또 날선 반응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상호작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내면의 상처, 내가 어머니와 새어머니 뭐 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현재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구나를 좀 알아차리셔서 어린 시절에는 내가 힘이 약했으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위로해주고 또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좀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응어리를 좀 해소하고 그런 이후에 뭐 부장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좀 새로운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부장님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다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회사를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부장님을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면서 부장님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부장님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제 보기만 봐도 뭔가 이분의 긴장감이나 아니면 좀 부적절하게 뭐 상급자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들 아니면 상급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사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상급자분들도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곤란함을 저한테 표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마다 적응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적응 상담을 하러 왔다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인정이 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확신이 되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라도 너가 할 수 있는 적응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쌓여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빠르게 혹은 효율적으로 배출하면서 여기에서 적응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코칭해 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힘들잖아요. 소외감도 느끼고 쉽게 소외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자신의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소외감을 느낄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표정이 되게 굳어지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제가 나한테 불만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도도하다거나 차갑다거나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주변 사람들도 어떤 밑에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을 때 그거를 이제 나한테 대든다거나 뭐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한테 적대적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들도 이제 이런 분을 만나면 그냥 단정 짓지 말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힘든 일이 없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래서 뭔가 대화가 되면 오해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직급이 낮은 신입사원이라든지 경력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윗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우울하다면 그걸 흉보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쟤는 쟤랑 얘기하기 싫다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우울한 거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고 그래서 직장에서 우울해도 괜찮다는 표정이 밝지 않아도 괜찮다는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윗사람들이 좀 더 관대한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윗사람들도 물론 관계 잘 맺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밝은 표정으로 잘 웃고 있다가 혼자만 있으면 이제 우울해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는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로 잘 묻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동료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우울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때 또 친구 앞에서 많이 좀 울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그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좀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 가는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신념 속에 나는 괜찮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야. 뭐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나를 멀리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내가 힘든 모습 보이면 충분히 위로해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든 모습 보였다는 거에서 이번엔 내가 힘든 모습 보이지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친구가 자기가 힘들 때 나중에 또 자기가 힘든 얘기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연습을 좀 편한 관계에서부터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회사라는 낯선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분은 조절이 안 돼서 부장님한테 짜증을 이제 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건데 사실 거기서는 인턴이라 지금 잘 보여도 모자랄 판인데 네,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듯이 편한 관계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가 써서 회복하고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가장 가깝고 편안한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자기의 힘든 감정들을 좀 토로하고 그러면 사실 그 친구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서로 더 깊어지는 관계를 또 경험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한테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줄 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그 산을 넘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혹시 사내에 상담실이 있으시면 그런 곳 일단 사내는 무료니까 네. 이용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면 꼭 찾아서 그분에게만 지지를 얻어도 내가 누구누구와 잘 지낼 수 있는지가 좀 정리가 되거든요. 혼자 계시면 이 친구들하고도 갑자기 하지 않은 나의 솔직한 모습을 내어놓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친구와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정도 되면 남자친구가 있어도 관계가 막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담이 도움을 받으면 꼭 좋겠고 만약에 그거가 여의치가 않다면
아는 언니나 선배 중에서라도 좀 내 얘기를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서 조금 마음을 열거나 속 얘기를 다 못하더라도 그런 좀 친밀한 어떤 누군가를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까 그 라미님 얘기에서도 윗분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걸어주면 좋겠는데 위에 분은 평가하는 입장이라서 참 그런 스탠스 갖기 어렵고, 또 인턴이 또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얘는 그냥 내칠 건지 데리고 있을지를 계속 판단만 하는 거지.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어르신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뭐 40대 분들이나 50대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어렵고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젊은 분들은 어려워하시네요. 네네. 그게 내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도 되게 눈치를 보시거든요. 실은 맞아요. 본인들도 또 그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뭐 물건 탁탁 놓거나 그럴 때 저런 버릇없는 것이 이게 쟤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쟤한테 뭐 잘못했나? 내가 별로인 상사인가? 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역동이 자책도 또 하고 또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조금 저희 방송을 또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런 그 청년들이 있다면은 먼저 한번 그냥 편하게 뭐 이런저런 너 왜 그러니 그런 말을 하면 또 더 어색할 수도 있고 내가 수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여기 회사 나오는 게 좀 그 힘들진 않니? 집은 어디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차 한 잔 사주고 약간의 관심만 조금 보여줘도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저분이 날 싫어해서 쳐다본 건 아니었고 어쩌면 쳐다본 게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먼저 확 해버리니까 그냥 그 상사분들도 힘드시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조금의 호의나 조금의 관심 뭐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해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90년대생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쟤들은 할 말 다 하잖아. 그래서 속에 남는 거 없잖아. 그리고 딱 책임감 없이 퇴근 시간만 되면 가잖아. 그렇게 아주 심플한 세대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권장되는 세대라는 것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성격 따라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안고 사는 이분처럼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말 그대로 평가하거나 어떤 이렇게 훈장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너가 걱정된다라든지 뭔가 요즘 어떤 일하고 물어보는 건 사실 기다리고 있고 그게 자기가 여기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바로 그 상사분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한 그 따뜻한 눈빛이나 그냥 원래 그 부장님도 표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못지않은 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냥 뭐 사소하게 뭐 힘든 거 없냐 요즘에 뭐 그냥 그렇게라도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서로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뿐인데 서로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요. 어른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도 청년들은 굉장히 그 닮고 싶은 멘토나 그런 사람을 엄청 간절히 찾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접고 어르신들도 젊은 애들은 어떻게 내가 못 맞춰. 걔는 나 싫어해. 뭐 이런데 그렇지는 실은 않다는 거. 예. 네. 서로 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네, 피차 어려운. 예, 피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만 상대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청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네네. 저분도 어쩌면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도 좀 드물고 아주 좋은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상대와 내가 의외로 또 공통점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해서 내가 먼저 호의를 보이면 상대방도 호의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다가가는 자세도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근데 물론 처음에 한번 호의를 보였는데 상대방이 이제 뭐 반응이 너무 이제 시큰둥하면 그러면 뭐 계속 호의를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는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도 직장에 오래 다니신 좀 상사분들이 먼저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짧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한두 시간도 계속 얘기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말 이 청년분을 안타까워하고 참 도움을 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도 전해져 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인턴 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일단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먼저 본인이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무색무취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그분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싫어할 거라고 단정을 하고 대해버리면 또 그분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기회를 뺏는 것도 되니까 그 여기 인턴분께서는 그냥 좀 편안하게 맨날 새로운 도화지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좀 생각 없이 네, 가뿐하게 하루를 좀 시작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네, 알찬 수다방 유머 감각에 대해서 우리 라미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실망하실 겁니다. 이게 유머 감각이군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